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지역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식품 쪽 친구들에게 너무 반가운 소식, 동서식품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서식품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취업 쪽에서 원래 굉장히 유명해요. 연봉도 높고 안정적이고 또한 업무 분위기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워낙에 잘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취준생들에게 인기가 많죠. 오늘 같이 어떤 직무를 뽑고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5년이 굉장히 취업 시즌이 어려웠어요. 최근 들어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려운 시즌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제가 드리는 위에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대체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지금 내 자소서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것들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면서 제가 쓴 자소서 퀄리티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동서식품 어떤 기업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기업일 거예요. 여기 지금 어때요? 이 사과 모양 많이 익숙하죠? 제가 어릴 때부터 저도 익숙했던 곳인데, 맥심. 동서식품이 1968년에 출범했고 그 이후에 다양한 계열의 커피 제품들과 커피 크리머, 녹차, 곡물차, 시리얼, 벌꿀, 치즈, 비스킷 등 최고 품질의 제품들로 한국 식품 문화의 선진화를 선도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맥심, 카노 등 커피 제품들이 있겠죠.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작년만 해도, 여기 하반기만 뜨거든요. 작년 하반기만 해도 서울에 다들 훌륭한 학교지만 점수상으로는 제일 낮은 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계속 기회를 만들었던 곳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잘 넣어보세요. 이번에 직무가 영업, 일반관리, 제조연구, 물류관리, 전산이 있는데 이 영업 직무가 얼마나 반가워요. 사실 문과에서 대기업 갈 수 있는 초고 스펙이 아니라면 거의 유일한 루트가 영업관리인데 지금 영업 너무 안 뽑잖아요. 오늘도 현대 그린푸드 뜬 거 봤는데 영업관리 없는 거 보고 정말 너무 서운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기업 놓칠 수 없죠. 영업관리로 내가 장점을 어필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소서 항목은 5가지 항목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항목이 성장 과정이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스토리 항목이에요. 자소서 경험 항목은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직무 역량 항목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들을 타이트하게 풀어내면서 전문성을 어필하는 건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경험을 나열하면 되는데, 보통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중고심 인턴 같은 업무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관련 대외 활동, 관련 프로젝트 경험, 또는 뭐 데이터 역량, 업계 관련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500자일 때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직무 경험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중고심이나 인턴 같은 경험을 쓰면서 직무 경험을 통해서 업무 인사이트를 향상시켰다, 이걸 풀어내시는 게 제일 좋고, 7, 800자일 때는 이거 500자 하나에 다른 역량을 또한 뭐 2, 300자 정도 써서 2가지를 소제목으로 구분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재상 항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구조가 명확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나의 어떤 역량을 하나씩 어필하면 되는 거죠. 열정을 발휘했던 경우에는 열정을 쓰시면 되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해야 되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 항목은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명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갈까라는 궁금증에 보게 되겠죠. 모든 스토리텔링은 문제가 명확해야 뒤를 볼 만한 어떤 흡입력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이상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걸 타이트하게 풀어내시면 되는데, 이 2가지의 구체적인 군법은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항목, 성장 과정은 스토리 항목이잖아요. 자, 성장 과정은 일단은 살면서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을 쓰는 거기 때문에 유일하게 20대 이전 얘기를 써도 되는 항목이죠. 그런데 너무 어릴 때 얘기를 쓰면은 또 쓸 때는 신나서 쓰는데 유치해서 활용을 못하게 되니까 적당한 얘기를 쓰는 거고, 그리고 직무 얘기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의 가치관을 보고 싶어서 쓰라고 하는 거니까 직무 얘기를 쓰는 건 절대 아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채용 공고 보시면은 이렇게 성장 과정 옆에 직무 얘기 쓰지 말라고 적어놓은 곳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가치관을 쓰시면 되는데, 어떤 가치관을 쓰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성장 과정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 포인트가 순서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한 대기업 중에서 성장 과정을 순서에 따라라는 어떤 수식을 해놓는 데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읽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게 더 강렬하게 흡입이 될까요? 당연히 하나의 사건을 갖고 포인트를 잡고 딥하게 풀어내는 게 훨씬 더 와닿겠죠. 그러면 순서에 따라라는 건, 만약에 과정을 여러 개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순서대로 적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다만 옆에도 부연 설명 있잖아요. 특이사항을 중심으로 상세히. 그냥 스토리 하나 잡고 제가 말씀드렸던 스토리텔링 방법대로 특이사항 딱 한 포인트 잡고서 작성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로 동서식품에 일반적으로 가기 어려운 학생들도 서류 엄청 많이 붙였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성장과정 포인트 하나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지원동기. 지원동기하고 왜 자신을 채용해야 되는지, 이거는 지원동기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 역량을 풀었어도 괜찮겠죠.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가 있어요. 일단 기업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 회사에 대체 왜 가고 싶은지 그걸 먼저 나타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땡땡땡 기업에 이런 부분에 함께 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로 먼저 던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총론과 강론 흐름으로 적으면 좋겠죠. 땡땡땡 기업의 총론적인 어떤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한 특히 이런 느낌으로 좀 구체적인 어떤 이 회사에 자랑할 만한 부분들을 풀어내시면 기업 지원 동기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요. 사실 기업 지원 동기는 좀 요식행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용 담당자가 기업 지원 동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분석을 바라겠어요. 그래도 고백은 하고 사귀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되는데, 그런데 좀 보면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무 얘기부터 써야 된다니 뭐 공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자소서는 특별한 형식을 쓰는 것보다 기본적인 형식으로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 동기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왜 지원했는지부터 풀어내는 게 채용 담당자가 어떤 고민 없이 지원 동기를 썼구나라는 걸 의식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고민하게 되면 읽기 싫어지니까 고민 없이 딱 지원 동기로 명백하게 작성하신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돼요. 다만 또 기업 지원 동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그 회사의 맞춤형 얘기를 쓰는 거겠죠. 그런데 꼭 상생이나 뭐 ESG 이런 거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내가 ESG 하는 회사는 다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 회사의 맞춤형 얘기들이 아니죠. 마치 제가 누구한테 고백할 때 나는 머리 긴 여자 좋아하는데 네가 머리가 길어서 좋아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핏한 얘기를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지원 동기를 말씀드리면, 직무 지원 동기는 정말 경험에 기반해서 써야 돼요. 대학 시절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심도를 구체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적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경험에 관심 있는 거니까 그렇게 풀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600자에 지금 왜 채용해야 되는지도 써야 되니까 기업 지원 동기만 3문장 정도 작성하시고 그 뒤에 여러분들이 이런 직무 역량이 있으니까 날 뽑아야 된다라고 풀어내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직무 지원 동기를 경험에 기반해서 잘 썼다면 그냥 지원 동기 쓰셔도 돼요. 일단은 기업 지원 동기를 쓰시고 직무 지원 동기를 쓰시던가, 아니면 기업 지원 동기 이후에 직무 지원 동기를 날리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을 쓰시던가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째 항목은 이제 인재상이고, 4번째 항목이 핵심 가치인데, 이거 동서식품 채용 사이트 가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인재상도 나와 있고 이제 핵심 가치도 나와 있는데, 이 안에 협업도 있고 열정도 있으니까, 만약에 열정이라면 동서식품의 인재상 중 열정이 저와 가장 부합한다 생각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관련하여 하고서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 경험 하나를 붙여놓으면 되겠죠. 저희 꽃보다 체험 학생들은 마스터에서 힘들었던 경험을 붙이면 열정적으로 뜨겁게 적었으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동서식품의 핵심 가치가 이제 협업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같은 요령으로 저희 꽃보다 체험 학생들은 마스터에서 협업했던 경험, 갈등을 중재했던 경험을 넣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게 원칙과 규정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된 사례를 쓰는 건데,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무슨 막 절반 분량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한 2문장 정도 풀어놓고서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을 넣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자소서는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은 일단은 여기 인재상하고 핵심 가치에 나와 있는 걸 제외하면은 뭐 장점의 추진력도 괜찮고 성장 과정도 괜찮고, 풀어내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을 던진 후에 풀어내는 과정의 초반에 뭔가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원칙대로, 규정대로, 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를 운영한다면 그 가게의 퀄리티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분주하게 노력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풀어내도 괜찮겠죠. 자, 여러분 오늘 동서식품 채용 공고를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동서식품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